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집착할수록, 의존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 피해자 역시 외도 직면 후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칼럼으로 다루는데요. 특히 외도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주제입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의 내면에는 부정적 감정 더하기 욕망이 자리합니다. 부정적 감정으로는 우울, 불안, 분노, 의심, 고통이 있죠. 욕망에는 외도 행위자로부터 존중, 배려, 위로, 격려가 있죠. 그런데 이런 욕망을 쉽게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도 행위자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외도 피해자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죠.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는 의기소침합니다.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와 자기 방어 차원에서 분노나 공격성을 보이죠. 따라서 외도 피해자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욕망은 더 커지게 되죠.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지속될 경우 외도 피해자 중에는 외도 행위자에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가지죠. 이에 문제가 부부 사이에 발생합니다. 집착과 의존이 몰고 오는 부작용을 맛보는 것이죠. 집착은 통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착은 감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착은 검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착은 의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의 집착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외도 행위자는 자기 방어나 회피 그리고 도피적 모습을 보이죠. 아울러 의존적인 모습의 외도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중 대표적인 것은 외도 행위자의 스탠스에 따라 외도 피해자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된다고 믿죠. 이에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됩니다. 외도 행위자가 변화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희망과 기대를 걸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파국과 파멸만 있다고 믿죠. 이런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만 의존적인 외도 피해자는 확증 편향을 알지 못하죠. 오로지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적 모습을 보이며 의존적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죠. 외도 피해자는 외도 피해자대로 욕구 불만이 쌓이고 외도 행위자는 외도 행위자대로 욕구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분거나 이혼을 선택하죠. 그럼 분거나 이혼 후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분거나 이혼 전 삶보다 더 고달픕니다. 결국 분거나 이혼한 것을 후회하죠. 성급한 분거 그리고 이혼이 몰고 오는 후폭풍을 그대로 맞으면서 후회와 좌절을 맛보죠. 이런 것들이 외도 직면 후 집착과 의존에 의해 생깁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자립과 독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리적 자립과 독립은 중요하죠. 그런데 외도 직면 후 떨어진 자존감 때문에 심리적 자립과 독립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외도 행위자에게 집착과 의존을 하죠. 이에 외도 행위자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 피해자를 암묵적으로 가스라이팅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하더라도 외도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변화하지 않죠. 이에 외도 피해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비난과 공격하고 이런 모습은 상담치료 현장에서도 재현되죠.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비난과 공격하는 것으로 귀한 상담 치료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신의 집착적이고 의존적인 모습도 보며 이를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심리적 자립과 독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혼하게 되면 심리적 자립과 독립이 되지 않아 전 배우자를 계속 비난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연민하면서 분노와 우울감이 삶을 더 무겁고 힘들게 만들죠. 외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그중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유지할 경우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신호를 주죠. 그것이 새로운 외도일지, 분거일지, 이혼일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변화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하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변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 못지않게 외도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그중 대표적 증상이 집착과 의존이라고 할 수 있죠. 외도는 부부가 겪는 삶의 고통 중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이에 경험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알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도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비록 외도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외도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면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 못지않게 외도 피해자도 해당되죠. 한편 변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기초 없이 건물의 높이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선행 조건으로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도로 인한 상처 치료도 포함하지만 원가족으로부터 유지된 원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외도 부부들을 상담 치료하다 보면 외도와 무관하게 원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외도 행위자 혹은 외도 피해자가 되죠. 이에 상처 많은 분이 또 다른 상처를 주는가 하면 상처 많은 분이 또 다른 상처를 추가적으로 받죠. 아울러 외도 직면 후 집착과 의존의 모습을 보인다면 과거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증거가 됩니다. 과거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현재 상처 앞에서도 집착과 의존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자신의 잠재력이나 주체성, 자율성과 주도성은 없이 배우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독립 변수가 되어야 합니다. 종속 변수가 될 경우 외도 행위자의 스탠스대로 끌려갑니다. 이에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굴레 속에 있게 되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자존감은 올라갈 징조를 보이지 않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집착과 의존보다 심리적 자립과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혹 심리적 자립과 독립으로 무장하고 이혼을 한다면 이혼 후 삶은 이혼 전 삶보다 더 향상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 불행은 당신 앞에서 대기 중이죠. 바라기는 외도 직면 후 집착과 의존에서 벗어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집착과 의존은 나의 삶을 배우자에게 맡기고 그의 선처에 따라 삶의 행복과 불행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을 부디 참고하길 바라오며 외도 직면 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집착과 의존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